안녕하세요. 김관기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파산한 채무자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과거로부터의 면책. 둘째, 가진 재산 일부를 채무자에게 남겨주는 면제재산. 셋째,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파산 배당을 위하여 수집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역시 남겨준다는 신득재산의 법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파산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과거의 부채로부터의 면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64조 제1항 1호 여기 무슨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말하자면 파산 범죄를 범한 때입니다. 2항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3항 허위의 채권자 목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항 이전에 면책을 받은 경우가 있을 때 소급하여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항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항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즉 면책을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고, 다만 예외가 있어도 재량 면책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면책을 방해하는 사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재단에 속함이 마땅한 재산을 손상하거나 빼돌리는 행위죠. 채권자들의 집합적인 권리 행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약간의 재산이라도 있는 사람이 그것을 채권자들에게 선선히 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생활의 기반인데 그것을 채권자들한테 준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와 같은 것들을 끝까지 주겠다고, 빚을 끝까지 갚겠다고 서약한 사람인데 그것을 채권자들에게 넘기지 않고 채무자에게 가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사법에 있어서 채권의 완벽한 실현이라는 이상과는 상당히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을 장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빼돌리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종중 땅의 지분이라든가 원래 면제 재산이 될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추지도 못하고 면책을 부인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룰을 어긴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한편 이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파산의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5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면책을 그 기간 중에는 안 해준다는 건데, 이게 입법 취지는 일종의 돈을 쓰고 갚지 않아도 되는 계급을 창설하는 의미가 되죠. 1년 만에 면책을 해준다든가, 돈 쓰고 면책을 해주고, 돈 쓰고 면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일종의 특권 계급을 창설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도 평생에 한 번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 그 노동계급의 경우 파산을 한다 그래가지고 가난이라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파산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기는 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3년 만에 4년 만에 또 다시 빚져갖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판사 재량을 발휘할 여지를 놓아두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과다한 낭비, 카지노 도박 뭐 이런 것도 면책을 불허할 구실이 되기는 하는데 요즘 뭐 젊은이들 뭐 코인이나 가상화폐 거래 같은 거 하시고 또 뭐 선물 투자 같은 거 어른들도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사회가 이런 젊은이들한테 속여가지고 이런 도박에 빠지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파산 면책을 부인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상당히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면책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은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즉 파산 절차로 준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얻는 건데 이 범위를 투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세, 벌금, 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또 중대한 과실로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이렇게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거라든가 또 계약에 의한 것이라도 이제 임금 퇴직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채권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특이한 것은 7번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인데 이거는 조금 약간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파산 절차를 투과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모든 채권자들을 싹 소거해버리고 남은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쫓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라이플 숏이다. 총 한 방 맞은 거. 일부 채권이 면책이 돼야 된 걸 이렇게 비유하죠. 반면에 완전히 그 지역이 폭탄 맞은 것처럼 전부 면책을 불허받은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그 본 바와 같이 뭐 면책 불허가 아예 깡그리 된 경우 또는 그죠? 그 면책이 전부 불허된 경우와 일부 채권자만 면책이 제외된 경우 이것이 뭐가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견 보면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얻지 못한 것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빚독촉을 받을까요? 10억 원 빚진 사람이 빚독촉을 받을까요? 차라리 여러 사람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 채무자로서는 마음이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일부 채권이 면책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걸 뭐 고의로 과실로 이 면책을 받을 수 있었던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채권자의 채권이죠. 일부 채권자의 그 금융 채권자의 채권을 일부러 또는 부주의로 누락하는 경우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일부러 누락시키는 게 전략적으로 우월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는 결국은 이 실무가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